안정된 미래를 위해 진짜 사랑을 버린 그녀. 하지만 운명은 냉정했습니다. 재벌가의 시집간 지 2년 만에 남편은 사기꾼으로 밝혀졌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죠. 딸과 함께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면접장에 들어선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면접 관석에 앉아 있는 사람. 7년 전 그녀가 냉정하게 버렸던 첫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우리 미래는 없어요. 그때의 이별 한마디가 이제는 그녀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제는 성공한 CEO가 된 그가 그녀에게 내민 손. 그 안에는 복수일까, 용서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의 선택,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늦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한강공원에서 문현주와 박성철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자 현주는 어깨를 움츠렸죠. 성철은 재빨리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춥지 않아요? 현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원래 체온이 높으니까. 성철은 밝게 웃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문현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성철은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3년간의 사랑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지난번에 말했던 영화 보러 갈까 했는데 성철이 말했습니다. 현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철 씨.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성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우리. 이제 그만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요. 성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현주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신계백화점 사장님 아들과요. 농담이지? 성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지만 현주의 눈물 어린 표정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우리 미래는 없어요. 현주가 흐느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안정된 미래를 가지길 바라세요. 그리고 저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성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죠. 행복하게 살아.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축복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성철의 점퍼를 벗어 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가. 추울 테니까. 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현주는 흐느끼며 달리기 시작했고 성철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은 그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조용히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100억대 재벌가로 시집간 문현주의 삶은 처음엔 꿈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은 일상이 되었죠. 그러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사업이 조금 삐끗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곧 회복될 거야. 결혼 2년 차 남편의 이런 말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삐끗한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주는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검찰, 채권자들, 사기 피해자들이 집으로 밀려들었죠. 남편은 해외로 도피했고 빚더미만 남겨놓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현주의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결국 현주는 5살 딸 지은이를 데리고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모두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니까요.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며칠 동안 굶기도 했지만 딸 지은이에게만은 항상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챙겨주려 애썼죠. 엄마,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돈 아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을 때 현주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새벽 시장 끝자락 남은 야채들을 정리하며 현주는 문득 박성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죠. 한 번은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는 현주를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죠. 현주야, 너 무슨 일이야? 현주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으며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안정과 불을 선택한 자신의 판단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엄마, 이거 봐요. 12살이 된 지은이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여기 사내식당 직원 모집한대요. 시급도 괜찮고 근무 시간도 딱 제가 학교 다녀온 후에 엄마가 집에 계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현주는 공고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SC기업 신사옥 사내식당 직원 모집.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괜찮고 무엇보다 지은이가 말한 대로 근무 시간이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라 아이를 돌볼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번 지원해 볼까? 현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1차 면접을 무난히 통과한 현주는 최종 면접을 위해 SC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꼭 됐으면. 안내에 따라 8층 회의실로 향하던 현주는 복도에 걸린 사진 한 장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 박성철이 있었습니다. SC기업 대표이사 취임식이라는 문구와 함께. 설마. 현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SC. 혹시 성철의 이니셜?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 문을 열자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3명의 면접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앉은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철이었습니다. 현주의 온몸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성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순간적인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앉으시죠.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현주는 로봇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철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공식적인 어조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현주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고 그녀는 점점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는 갑자기 일어나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리고 건물을 나서는 동안 내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여기였을까? 왜 하필 그였을까?
운명의 장난 같은 재회에 현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의 주인공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를 안아주며 현주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겠어. 절대 그곳에는 못 가. 면접을 망친 지 3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현주님, SC기업 인사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현주는 전화기를 꼭 쥐며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면접을 끝까지 보지 않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채용을 결정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현주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성철이 자신을 왜 채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현주는 출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 현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식당 관리자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문현주 씨, 드디어 오셨네요. 대표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이니 잘 챙겨드리라고요. 현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박성철이 자신의 상황을 조사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박성철과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현주는 조심스럽게 동료들에게 대표에 대해 물어보았죠. 대표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공무원 시험 패스하고 정부에서 일하다가 창업해서 지금의 SC기업을 일구셨거든요. 처음엔 작은 철물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직원만 200명이 넘는 회사가 됐어요. 동료의 말에 현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주 씨죠? 저는 김혜나라고 해요.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주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해나는 친절했고 종종 식당에 들러 현주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한 달 후 해나는 의외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성철 삼촌의 조카예요. 삼촌이 현주 씨에 대해 말해주셨어요. 현주는 놀라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을요? 옛날에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라고요. 해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현주 씨를 생각하고 계세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사람에게 다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느꼈죠. 그날 이후 현주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이 성철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동료들의 신뢰도 얻어갔습니다. 엄마, 나 인턴십 지원해 볼까 해요. 16살이 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SC기업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여름방학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대요. 현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봐. 지은이는 어머니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습니다. 똑똑하고 배움에 열정적인 지은이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금세 인기를 얻었죠. 어느 날 박성철이 직접 인턴들의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포함한 5명의 인턴들에게 비즈니스의 기본과 회사의 가치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지은이는 박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성철은 지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은 씨,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라 닮았나 봐요. 지은이는 놀랐습니다. 대표님께서 제 어머니를 아세요? 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죠. 문현주 씨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박 대표님. 혹시 엄마가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현주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결국 딸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너에게 모든 걸 숨겨왔구나.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박 대표님은 엄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엄마는 그분을 버리고 내 아빠를 선택했어. 왜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안정된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성철 씨는 가난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이었거든. 반면 내 아빠는 부자였지.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지은이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박 대표님은 어떻게 엄마를 다시 채용해 준 거예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주는 자신의 과거,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이해심 깊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죠. 엄마,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이제 다시 행복해질 차례예요. SC 기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요 식품 유통계약이 갑자기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한 협력사가 경쟁업체와 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대로라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긴급 임원회의에서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박성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김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삼촌, 현주 씨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식품 관련 업계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성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친 후 처음으로 현주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성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성철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앉으세요, 현주 씨. 처음으로 그가 편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철이 돌아서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제대로 된 대면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철이 말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식품 유통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내 소문은 이미 들은 상태였죠. 당신이 예전에 신세계식품부에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GF푸드 김 이사를 아시나요? 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압니다. 제 대학 선배예요. 왜 그러시죠? 그분이 지금 경쟁사와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현주 씨가 나서주실 수 있을까요? 성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절하면 어떨까?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현주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후 현주는 옛 선배를 만났고 성실하게 SC 기업의 장점과 협력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 유지에 성공했죠. 회사로 돌아온 현주는 성철의 사무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자 문이 열렸고 성철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해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현주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성철은 전체 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문현주 씨 덕분입니다. 그녀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를 이렇게 대하는 박성철의 대인배적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현주는 야근을 마치고 회사 옥상에 올랐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쪽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박성철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해했네요. 현주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요. 성철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날 채용하신 거예요? 오랜 침묵 끝에 현주가 물었습니다. 성철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인 것 같았어요. 우린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최선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아직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철은 놀라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몰라봤어요. 안정과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철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회가 지났지만 그 온기는 변함없었죠. 현주 씨,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후회하죠.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지금도 빛나는 사람이에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철 씨. 현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슬픔이 묻어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서와 화해예요. 새로운 시작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성철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똑똑하고 성실하네요. 지은이가 성철 씨를 정말 존경해요. 매일 집에 와서 박 대표님이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일들,
서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이 흐르며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늦었네요. 들어가시죠. 성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현주는 인사팀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문현주 씨 축하드립니다. 복지파트 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현주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내식당 직원에서 팀장으로의 승진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대표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 양도 인턴십 이후 정식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물론 학업과 병행 가능하도록 시간제로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그녀와 지은이는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안정된 직장, 적절한 수입, 그리고 딸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SC 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성철은 연단에 서서 당당하게 회사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SC 기업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의 연설 중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 인생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현주는 연단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은이가 살며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성철은 현주와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이후 현주의 삶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복지파트 팀장으로서 그녀는 직원들의 복지와 건강한 기업 문화 조성에 힘썼고 그녀의 노력은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은이는 학업과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며 성장했고 대학 진학도 눈앞에 두게 되었죠. 어느 봄날 회사 창립 기념 행사에서 박성철이 다시 한번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과거의 실수를 딛고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성철과 현주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현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행복한 거야. 기념 행사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떠난 빈 강당에 현주와 성철만이 남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성철 씨, 현주가 말했습니다. 네, 현주 씨. 감사해요.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해요. 성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기와 진심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주와 성철은 나란히 걸어 건물을 나섰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회사 정원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상쾌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두 번째 봄 그리고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놓친 기회
후회되는 선택이 있으신가요? 오늘 현주와 성철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재미있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